장애계 이슈뿐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권입니다. 교육부가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 유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 유아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애 유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344곳 중 21.8%에 해당하는 83곳이 과밀학급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20개씩 늘려 2017년까지 100개를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특수교사 또한 7,000명을 늘려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급을 늘리고 특수교사를 늘리겠다는 계획, 장애학생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인데요. 그만큼 장애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아동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도 장애계의 다양한 소식에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계의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이 지난 19일 장애인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강원도 강릉을 시작으로 원주, 춘천, 남양주 등을 거쳐 오는 30일 서울에 입성하게 됩니다. 국토대장정을 통해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과 장애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대장정과 관련된 소식, 한국 DPI 이영석 사무총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네, 국토대장정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한국 DPI가 주관해 왔는데요. 올해로 몇 년째 행사인가요? 2011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국토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이제 3회째가 됩니다. 1회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한 750km 정도의 거리를 25일 정도의 기간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반인권적인 그런 문제와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했었고요. 작년 2012년도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진행을 하였고, 올해 이제 3회는 횡단으로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한 15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참여한 인원은 모두 몇 명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 본대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텝이 4명 포함해서 총 11명이 강릉시청에서 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본대원에 합류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원들은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생활하는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장애인 문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센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5명. 이렇게 해서 본대원이 총 7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3회째 국토대장정 이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라고 하면 꽤 중증장애인 분들이실 것 같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수일, 20수일 이렇게 국토대장정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물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날씨가 장마가 지나고 나서 날씨가 이제 거의 이제 폭염으로 이제 마지막 여름의 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날씨와 싸우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얼굴에 많이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에 참여한 목적과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지만 열심히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국토대장정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그리고 인권 침해 이런 상황을 알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국토대장정 첫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타깃으로 그 강원도 강릉 장애인복지관 정상화를 촉구한 기사를 봤거든요. 예, 강릉 장애인복지관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좀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강릉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이제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장애인 그 시설들이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표면으로 표출이 안 되는 상황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첫날 강릉시에서 저희들이 출발할 때 이번에 그 강릉시에서 국토대장정을 출발함에 앞서서 이 강릉 지역에 좀 연대체가 꾸려져 있어서 그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중에 강릉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릉시 장애인 복지관이 와서 보니까 그 월정사라는 데가 강릉시청에서 이제 수탁을 받고 운영하는 데더라고요. 근데 매년 강릉 시민들의 이제 혈세가 이제 7억 원에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그 금액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들 사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복지관의 편의와 이용자들의 조금 더 나은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기는커녕 이런 모든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수탁업체인 월정사 그리고 거기에는 법인채로 전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근 관장과 사무국장에게 이제 수년간의 수억 원의 이제 급여를 불법으로 지출했던 문제들 그리고 정규직인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몰상식하는 행위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차별해버리는, 정규직 장애인을 차별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역 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에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후원금을 그냥 불법으로 전용해서 아무런 근거 자료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작정 그냥 써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허위 감사를 하고 허위 사실을 그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부실 감사를 했던 것들을 좀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연대하고 결합을 강원도에 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연대하고 결합을 하면서 정말 복지관이 그 안에 이제 직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연대하고 결합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대체가 향후 장애인 복지관 정상화를 일단은 시키고 장애인 시설, 강원도 전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을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연대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토대장정 통해서 이번에 그 장애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장애인 기본법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이게 장애인 기본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법이 그렇게 큰 역할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지법은 지금은 여러 가지 관련 이런 법들, 관련 규정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법이어서 굉장히 저희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나 인권을 가로막는 법으로 이제 전략해버렸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장애인들의 인권이 기반이 되고 법 철학의 근거가 된 장애인 기본법, 예를 들면은 장애인의 모든 삶을 대변하고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철학이 근간이 된 그런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부적인 법들이 파생돼 나가면서 장애인, 우리나라 지금까지 왔던 장애인 복지법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정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법으로 좀 바꾸고 그런 필요성을 좀 느껴서 장애인 기본법 제정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본법 안에는 뭐 장애인의 주거 문제라든가 노동, 교육, 이동권, 활동보조,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좀 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 기본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 여타의 장애인 단체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이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기본법은 지금 한국 DPI에서만 지금 이렇게 기본법 제정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하고의 연대, 그리고 그 공론화 과정,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대장정이 8월 30일 서울을 들어가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요. 9월 첫 주 내지 9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장애인 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애인 단체, 관련 기관이나 쪽에 제안서를 저희들이 직접 보내서요. 그 추진연대를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힘을 싣고 모든 장애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장애계가 함께해서 그런 장애인 기본법의 필요성을 우리 DPI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대체를 만들어서 좀 힘있게 한번 투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DPI 이영석 사무총장으로부터 국토대장정 관련된 소식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권이었고요. 앞으로 장애계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 더 힘껏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